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최근에 저희 집안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어디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예요. 저와 남편은 일산에서 작은 김치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저희 부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보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저희 딸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착해서 저희 부부에게는 보물 같은 존재였죠. 수진이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년 전 어느 날 수진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더니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듯이 저희 부부를 거실로 부르더군요. 엄마, 아빠, 나 남자친구 생겼어. 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놀라면서도 반가웠어요. 31면 결혼할 나이인데 일만 하느라 연애도 못하는 것 같아 은근히 걱정했거든요. 어머, 그래? 어떤 사람이니? 어디서 만났어? 회사 거래처 병원에 미팅 갔다가 만났어. 성형외과 의사야. 성형외과 의사라는 말에 남편이 눈을 반짝였어요. 의사? 이야,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아빠,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사람 인품이 정말 좋아. 다음에 한번 데려올게. 그로부터 한 달 뒤, 수진이가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김민준이라는 청년이었는데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훤칠한 외모와 단정한 차림새에 예의도 발랐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김민준입니다. 수진이한테 항상 부모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많이 자랑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어머님 김치가 정말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민준이는 제가 담근 김치를 먹어보더니 연신 감탄했어요. 정말 맛있네요. 이런 김치는 처음 먹어봐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시죠? 아유, 별거 아니에요. 정성 들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날 민준이는 저희와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기 집안 이야기도 솔직하게 했죠. 아버지는 내과 의사로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이라고 했어요. 본인은 서울대 의대를 나와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일한다고 했죠.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두 집안의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걱정이 들더군요. 하지만 민준이가 수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이도 민준이를 볼 때면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 같았고요. 그 모습에 저희는 애들이 저렇게 좋다는데 어쩌겠나 싶은 생각이었죠. 그렇게 1년쯤 지나고 민준이가 저희 딸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얼마 후 저희는 양가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돈댁에서 날짜와 장소를 정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 저는 약속 장소를 듣고 좀 놀랐어요. 청담동에 있는 최고급 한정식 식당이더라고요. 민준아, 너무 비싼 곳 아니니? 편한 곳에서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가족 첫 만남이니까 좋은 곳에서 하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고요. 상견례 당일, 저와 남편은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저는 5년 전에 산 정장을, 남편은 유일한 양복을 입었죠. 또 수진이가 화장도 해주고 머리도 만져줬고요.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 민준이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야. 하지만 막상 식당에 들어서니 주눅이 들더라고요. 식당이 어찌나 고급스럽던지. 발레 파킹은 기본이고 직원들도 손님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더군요. 그렇게 개별룸으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한옥을 개조한 듯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얼마쯤 기다렸을까요? 민준이와 사돈 어른들이 들어오셨어요. 바깥사돈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점잖은 분이었고 안사돈은 글쎄요. 첫인상부터 뭔가 차갑게 느껴지시더군요. 심지어 안사돈은 인사를 하는데 손을 내밀지도 않고 그냥 목례만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다가 어색하게 걷어들였죠.
그런 탓인지 자리에 앉아서도 분위기가 묘했어요. 민준이가 열심히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안사돈은 계속 우리를 못마땅한 눈빛으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입꼬리를 비틀며 말문을 열었어요. 따님이 대기업에 다닌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안사돈의 목소리에는 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죠. 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희 수진인 S전자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이 콧방귀를 뀌듯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마케팅?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냥 물건 파는 거 아닌가요? 결혼하면 당연히 그만둘 거죠? 우리 민준이 혼자서도 충분히 버니까. 순간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도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첫 상견례 자리인 만큼 참아야 했죠. 그런 건 애들이 알아서 정하겠죠. 어른들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안사돈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설마 그까지 회사 일이나 한다고 우리 민준이 내줘도 안 할 건 아니겠죠? 대기업이라고 해봤자 여자가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월급 300만 원? 뭐 400만 원? 그럼 푼돈 벌겠다고 남편 뒷바라지를 소홀히 하면 되겠어요? 안사돈은 마치 수진이의 직업을 하찮은 것처럼 말했어요. 저희 남편이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이 수진이가 나름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인재라서요. 작년에도 우수사원상 받았고. 우수사원상? 안사돈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해요? 여자는 결혼하면 가정이 우선이죠. 제가 보기엔 따님이 너무 일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30이 넘도록 시집을 못 간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수진이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일을 그만두고 안 두고는 민준 씨와 제가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안사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머, 말대답이네? 이래서 본데 없이 자란 것들은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안사돈의 선 넘은 이야기에 민준이가 자신의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안사돈은 아들마저 제지했어요. 민진아, 넌 가만히 있어. 이건 어른들이 할 얘기야. 그러더니 다시 저희를 향해 말을 이었죠.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게 뭐 있어요? 그냥 예쁘게 포장해서 파는 거잖아요. 별 기술도 필요 없고. 우리 민준이처럼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일에 비하면 정말 하찮은 일이죠. 안 그래요? 안사돈의 말에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그때 민준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건 저희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예요. 알아서 결정하긴 뭘 알아서 결정해. 병원 일하느라 바쁜 네가 집안일까지 신경 쓸 수 있어?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계속 어색했어요. 안사돈은 음식을 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저희를 쳐다봤죠. 김치 공장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런 고급스러운 음식은 처음 드셔보시죠? 안사돈의 목소리엔 조롱이 가득했어요. 마치 저희가 이런 고급 음식은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이라는 듯이 말이죠. 많이 드세요. 아마 평생 이런 데 와볼 일 없으실 테니까. 저희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첫 상견례 자리에서 따지고 싸울 수는 없었죠. 그러자 안사돈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그나저나 김치 공장은 얼마나 버나요? 설마 나중에 우리 민준이한테 손 벌릴 생각은 아니죠? 그리고 혹시 김치 공장에서 난 그 냄새들 집에서도 나진 않겠죠? 우리 민준이가 그런 거 되게 예민하게 여기거든요. 그 말에 수진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하시잖아요. 어머, 내가 뭘 잘못 말했니? 안사돈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사돈, 혹시 창피하세요? 그럼 처음부터 우리 같은 집안이랑 엮이려고 하지 말았어야죠. 안사돈은 전복을 우아하게 집어먹으며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우리 민준이 정도면 의사 집안 딸이나 최소한 대기업 임원 딸 정도는 만나야 하는데 김치 공장의 회사원이라니. 민준이가 하도 고집 부려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쪽을 흘겨보며 덧붙였죠. 집안마다 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사 집안이랑 김치 공장 집안이 만나는 게 솔직히 좀 그렇네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참았어요. 옆에서 남편도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죠. 저희가 비록 작은 공장을 하지만 딸은 제대로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은 시켰겠죠. 하지만 타고난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민준이가 어떤 아이인지 아세요? 서울대 의대 졸업에 지금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예요. 저희 집은 강남에 50평 아파트가 있고 외제차도 2대나 있죠. 대개 따님이 저희 집안 환경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식사 내내 안사돈은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말들을 했어요. 그러더니 식사가 끝날 무렵 안사돈이 절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죠. 사돈, 잠시 따로 이야기 좀 할까요? 여자들끼리 할 얘기가 있었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안사돈은 저를 데리고 건물 안 호텔 라운지로 갔어요. 커피가 나왔지만 마실 생각도 안 드는 분위기였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당신 딸이 우리 아들과 급이 안 맞는 건 알죠?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이 여자가 방금 뭐라고 한 거지?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었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사돈은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어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김치 공장하는 집딸이 의사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우리 수진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아인데 대기업? 그게 자랑이에요? 우리 민준이는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본 3억에 인센티브까지 하면 5억은 거뜬히 넘어요. 당신 딸은? 기껏해야 연봉 5천이나 될까요?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어요. 이 세상이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 수준인 성격도 좋고 예의 바른 아이라고요. 그럼 뭐예요? 배운 게 없는데. 어릴 때부터 김치 절이는 거나 보고 자란 애가 무슨 교양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 딸 모욕하시는 거예요? 모욕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알잖아요. 김치 냄새 폴폴 나는 사람들이랑 의사, 교수, 판검사들이 한자리에 앉는다는 게 얼마나 어색한지. 그 말에 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김치가 뭐가 어때서요? 우린 정직하기 위해서 번 돈으로 딸 대학까지 보냈어요. 그래요, 정직하죠. 하지만 천하다는 건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김치 장사는 김치 장사예요. 배추 절이고 고춧가루 버무리는 일이 무슨 품위가 있나요? 우리 민준이 할아버지는 서울대 의대 교수셨고 아버지도 의사, 저도 학교 선생님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 민준이가 김치 장수 딸이랑 결혼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어서 안사돈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A4 용지 여러 장이 철해진 서류였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표지에는 결혼 전 합의서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뭡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당신 딸이 우리 민준이랑 결혼하려면 지켜야 할 조건들이에요. 저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근데 거기 적힌 내용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제1조. 아내는 월 생활비 300만 원 내에서 생활하며 추가 금액 요구 시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는다. 제2조. 결혼 후 반드시 시댁에서 도보 10분 거리 내에 거주한다. 제3조. 매일 아침 7시에 시댁을 방문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돕는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따지고 들었어요. 매일 아침 7시마다 시댁에 가서 집안일을 하라고요? 아니, 우리 수진이가 당신 가정부예요? 가정부가 아니라 며느리 도리를 배우는 거죠. 당신들이 제대로 못 가르쳤으니 제가 가르쳐야지 않겠어요? 저는 분노로 손이 떨렸지만 계속 읽었어요. 제4조. 시댁의 모든 제사와 가족 행사에 무조건 참석하며 음식 준비는 며느리가 전담한다. 제5조. 명절 시 친정 방문은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시댁을 우선한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명절에 가족도 마음대로 못 만나게 한다니. 가족? 결혼하면 시댁이 가족이죠. 친정은 남이에요. 특히 김치 냄새 나는 친정은 자주 가면 우리 집 품위가 떨어져요.
제가 벌떡 일어나려고 하자 안사돈이 제 팔을 잡았어요. 아직 다 안 읽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남았는데. 그 말에 저는 마지막 조항을 봤어요. 제6조. 이혼 시 재산 분할 및 양육권을 포기한다.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는다. 저는 더 볼 가치가 없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 딸 결혼 안 시킬게요. 그러자 안사돈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래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당신 딸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지. 우리 수진이가 이런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리 없어요. 굴욕? 이게 왜 굴욕이에요? 급이 안 맞는 집안에서 우리 집안으로 시집오는 대가치고는 관대한 조건이에요. 다른 집 같으면 아예 결혼도 안 시켜줄걸요? 지금 우릴 거지 취급하는 거예요? 거지는 아니고 그냥 수준이 안 맞는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민준이가 왜 당신 딸이랑 결혼해야 해요? 강남에 줄 서 있는 여자들 중에 의사딸, 판사딸, 재벌딸도 있어요. 근데 왜 하필 김치공장 딸이에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겨우 억눌렀어요. 안사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요. 오히려 제가 너무 관대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결혼 반대예요. 우리 민준이가 고생해서 의사 됐는데 왜 김치장수 딸이랑 결혼해서 집안 망신시켜야 해요? 그때 저는 울컥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김치장수가 뭐가 어때서요?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버는 게 뭐가 나빠요? 의사만 대단한 직업이에요? 시끄러워요.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질러요? 역시 교양이 없네요. 이래서 출신이 중요하다니까. 저는 너무 치욕스럽고 분해서 눈물이 났죠. 제발, 우리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조건 받아들이면 결혼 허락하고 아니면 없던 일로 하세요. 선택은 당신들이 하는 거예요. 안사돈은 서류를 제 앞에 밀었어요. 내일까지 답 주세요. 아, 그리고 이 얘기는 민준이한테는 하지 마세요. 괜히 애들 사이만 나빠지니까. 안사돈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었어요. 집에 가서 잘 생각해보세요. 당신 딸한테도 기회예요. 평생 김치 냄새 맡으며 살 건지 아니면 의사 아내로 떵떵거리며 살 건지 선택은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안사돈은 떠났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인가? 수진이가 정말 민준이한테 어울리지 않는 아인가? 빈 찻잔만 멍하니 바라보다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났어요.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온 우리 부부가 그저 김치 공장하는 사람들로 치부되다니. 수진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자랑스러워했는데 그게 그까짓 일이 되어버리다니. 그렇게 한참을 울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수진이와 남편이 거실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늦어? 우리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수진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제 눈가가 퉁퉁 부은 걸 본 남편이 놀라서 물었죠. 여보,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울었어? 저는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입만 달싹거렸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수진이가 상처받을까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엄마 뭐야? 무슨 일이야? 설마 민준이 엄마가 또 뭐라고 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꺼냈어요. 그리고 안사돈과 나눈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줬죠. 남편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김치 장수라니! 내가 당장 가서... 남편이 벌떡 일어나려는 걸 간신히 말렸어요. 여보 진정해요. 화내봤자 우리만 손해예요. 수진이는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더군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뭐 종이야? 매일 아침 7시에 시어머니 집에 가서 밥하고 청소하라니. 수진아, 엄만 이런 조건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 결혼하지 말자. 민준이가 아무리 좋아도 이건 아니야. 그때였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충격적인 고백을 했죠. 엄마, 사실 나 임신했어. 뭐라고?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임신이라니. 수진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3개월이야. 병원에서 확인했어. 엄마 미안해. 수진이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분노로 떨었죠. 그놈의 자식!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딸이 임신을 했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죠. 수진아, 민준이는 알고 있니? 아니, 아직 말 안 했어. 프로포즈 받고 너무 행복해서. 그리고 이제 곧 결혼할 텐데 굳이 미리 말할 필요 있나 싶어서. 근데 민준이 엄마가 이런 조건을 내걸었잖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해?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나 민준이 없으면 못 살아. 정말 사랑해. 그리고 이제 아기도 있잖아. 제발 한 번만 참아줘. 내가 시어머니한테 잘할게. 그러다 보면 마음도 풀리겠지. 수진아, 넌 저 계약서 내용 봤잖아. 매일 아침 7시에 가서 종일 일하고 명절에 친정도 못 오고 이혼하면 아무것도 못 가져간대. 이게 결혼이니? 알아, 다 알아. 하지만 민준이 그런 사람 아니야.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지. 민준이 날 사랑해. 분명 날 지켜줄 거야.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지켜주긴 뭘 지켜줘? 지 어미 말도 못 이기는 놈이 무슨 남편이야? 아빠, 민준이 욕하지 마. 욕하지 말라고? 우리 딸 임신시켜놓고 이런 개같은 조건을 내미는 집안놈을 어떻게 안 욕해? 가족 간의 언성이 높아졌어요. 저는 두 사람을 진정시켰죠. 그만! 싸우면 뭐해요? 일단 상황을 정리해야지. 그날 밤 저희 부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생각엔 그냥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저런 집안에 우리 딸 시집 보낼 수 없어. 하지만 수진이가 임신을 했잖아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미혼모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딸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딸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다음 날 아침, 밤새 얼마나 울었던 건지 수진이가 부은 눈을 해서는 방 밖으로 나오더군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엄마, 나 결정했어. 계약서 조건 다 받아들일게. 그 대신 결혼하게 해줘. 난 정말 민준이 사랑하고 무엇보다 이 아기를 지키고 싶어. 시어머니가 처음엔 차갑게 대해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내가 잘하면 돼. 수진이는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날 믿어줘. 내가 꼭 행복해질게. 민준이도 날 사랑하니까 지켜줄 거야.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수진아, 네가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 딸인지 알지? 네가 그런 굴욕을 당하는 걸 어떻게 봐? 알아. 미안해, 엄마.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결국 저희는 딸의 선택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비록 가슴은 찢어지지만 딸의 인생이니까요. 저희 딸은 끝내 그 빌어먹을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얼마 후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난관이었죠. 안 싸더니 혼수와 예단 리스트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었거든요. 예단 리스트는 시어머니에게 에르메스 버킨백, 샤넬 트위스스트 3벌, 까르디에 시계, 시아버지에게 브리니오 맞춤 정장 5벌, 롤렉스 시계, 민준이에게 포르쉐. 혼수 리스트는 이태리 수입 가구 풀세트와 에르메스 도자기 세트. 리스트는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대충 계산해도 5억이 넘는 금액이었죠. 이게 뭐야? 이것들이 진짜 돌았나? 남편은 사돈댁이 보내온 리스트를 보더니 기가 막혀 했어요. 여보, 이건 말도 안 돼. 당장 전화해서 따져야겠어. 남편이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사돈어른. 보내주신 리스트 봤는데요. 이건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전화기 너머로 안사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스피커폰이 아닌데도 들릴 정도로 크게 말했죠. 너무하다뇨? 이게 왜 너무해요? 우리 같은 집안에 시집 오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고작 그 정도도 못해요? 그렇게 돈이 없나요? 그럼 처음부터 우리 집안이랑 엮이지 말았어야죠. 우리 민준이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소한 그에 맞는 이유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못하시겠으면 결혼 없던 일로 하죠. 어차피 우리 민준이 인기 많으니까 의사 집안 딸들이 줄 서 있거든요. 안사돈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죠. 엄마 아빠 그냥 결혼 안 할게.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야. 네가 정말 민준이를 사랑한다면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엄마 5억이야.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어요. 남편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공장 담보로 대출받고 집도 담보로 잡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딸 하나 시집 보내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수진아, 걱정하지 마. 아빠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그날부터 저희는 대출 알아보러 다녔고 결국 공장을 담보로 3억, 집을 담보로 2억을 빌리기로 했죠. 솔직히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딸이 행복하다면 그거면 됐다고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안사돈은 결혼식장을 정하는 것도 일방적이었어요. 안사돈이 정한 곳은 강남의 최고급 호텔이었죠. 그쪽은 하객이 몇 분이나 오시나요? 저희는 한 100명 정도 올 것 같아요. 100명이요? 너무 많은데. 저희는 300명이 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죠. 사돈댁 하객들은 별실을 쓰세요. 메인홀은 우리 하객들로도 꽉 찰 것 같으니. 따로 식사하시면 서로 편하잖아요. 어차피 김치공장 사람들이랑 의사 교수들이 한 테이블에 앉으면 어색할 테니. 또 김치공장 타령이었어요. 안사돈, 우리 하객들도 소중한 손님들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따로 모시자는 거예요. 괜히 섞여서 서로 불편할 필요 있나요? 설상가상으로 청첩장 문구를 정할 때도 문제가 생겼어요. 안사돈이 청첩장 시안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김치공장 대표라니 이런 문구를 꼭 써야 할까요? 그냥 사업이라고 쓰면 안 될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남편이 애써 분노를 가라앉히며 물었어요. 그런데 안사돈은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했죠. 격이 안 맞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한쪽은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과장, 한쪽은 김치공장 대표. 청첩장 받는 우리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의사가 김치공장 딸이랑 결혼하는구나 하고 비웃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업이라고만 써요. 결국 청첩장에는 사업이라고만 쓰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결혼식 당일 본식이 시작되고 주례사가 시작되는데 주례를 맡은 분이 신랑 측만 칭찬하더군요. 신랑 김민준 군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수재로 현재는 잘나가는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아버님 역시 의사시죠. 무려 5분이 넘게 신랑 칭찬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신부 차례가 됐는데 신부 이수진 양은 착하고 성실한 아가씨입니다. 딱 한 줄. 그게 끝이었어요. 패백 때는 더 가관이었어요. 수진이가 절을 올리자 안사돈이 거만하게 앉아서 말했죠. 수진아, 이제부터 넌 우리 집안 며느리야. 그동안 살던 환경이랑은 차원이 다를 거야. 김치 냄새나는 행동은 하지 말고 교양 있게 처신해야 해. 알겠니? 네, 어머님.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이왕 결혼까지 시킨 것, 저는 제 딸 수진이가 행복하길 바랬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하게 됐죠. 안사돈은 정말 계약서대로 매일 아침 수진이를 불렀고 수진이는 마치 하녀라도 된 듯 사돈댁에 수발을 들어야 했어요. 수진이는 눈에 띄게 야이어갔죠. 임신 중인데도 살이 빠질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큰 결심을 한 듯 말했어요. 엄마, 나 내일 친정 가도 될까? 당연하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다음 날 수진이는 오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안 된대. 시부모 허락도 없이 친정 가는 며느리는 못된 며느리래. 대체 친정에서 뭘 배워온 거냐고 혼났어.
그렇게 힘겨운 몇 개월이 지나고 수진이가 출산을 했어요. 수진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을 낳았죠. 그런데 사돈댁에서는 그것조차 마음에 들어하지 않더군요. 병실에 들어온 안사돈의 첫마디가 저는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휴. 민준이도 딸을 보고는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괜찮아. 둘째는 아들 낳으면 되지. 방금 막 출산한 애한테 벌써 둘째 타령이세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묻자 안사돈은 싸늘한 표정으로 이렇게 답하더군요. 당연하죠. 우리 집은 대를 이어야 해요. 장손이 있어야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온 후부터 시작됐어요. 안사돈은 매일 수진이를 찾아와 트집을 잡았죠. 기저귀를 이렇게 채우면 어떡해? 애가 왜 이렇게 울어? 엄마가 형편없으니까 애가 불안해서 그렇지. 수진이는 점점 우울증에 빠져갔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민준이의 태도가 이상해졌어요. 오늘 나 수술이 늦게 끝날 것 같아. 먼저 자. 매일 그런 식이었어요. 주말에도 학회다 세미나다 하면서 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한테 울먹이는 전화가 왔어요. 엄마, 김서방이 바람 피는 것 같아. 뭐? 무슨 소리야? 어제 김서방 옷에서 립스틱 자국을 봤어. 너무 이상해서 김서방 카드 명세서 봤는데 내가 모르는 호텔 결제가 있어. 분명 나한텐 학회에 간다던 날이었는데 나한테 여태껏 거짓말한 건가 봐. 저는 당장 안사돈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했죠. 그런데 안사돈은 우리 수진이가 못난 탓에 자기 아들이 마음을 못 잡고 바람을 피는 게 아니냐고 했다더군요. 그러게 네가 애 낳고 몸매 관리 잘했어야지. 네가 그렇게 퍼질러져 있으니까 남편이 밖으로 도는 거 아니겠어? 그 말에 수진이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더군요. 자신이 바람을 피우는데도 수진이가 아무 말도 못하자 김서방은 대놓고 저희 집을 무시하기 시작했죠. 명절에 잠깐 수진이 집에 들렀는데 김서방이 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님, 요즘 김치 사업은 어떠세요? 중국산 때문에 힘드시죠? 뭐 그럭저럭 괜찮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식당 하는 분이 있는데 소개해드릴까요? 김치 정도는 납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치 정도는 이라는 표현에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괜찮네. 우리도 거래처가 있어. 아, 그래요? 작은 공장이라 힘드실 줄 알았는데 뭐 필요 없으시면 말고요. 나중에 돈 없어서 힘들다는 둥 딴소리나 하지 마세요. 그 말에 분위기가 냉랭해졌죠. 그날 이후 남편은 수진이 집에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수진이도 점점 친정과 멀어졌죠. 안사돈이 수진이가 친정에 오는 걸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또 친정 가려고? 시집 온 사람이 맨날 친정만 찾으면 되겠어? 네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밖으로 놔두는 거 아니니? 그렇게 수진이는 집에만 갇혀 지내듯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죠. 갑자기 수진이의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수진이가 오열을 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어떡해? 나 좀 도와줘. 수진아,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야? 아기가 열이 40도가 넘어서 지금 나 혼자 아기 데리고 병원 가는 길인데 아기가 너무 울어. 분명히 시어머니가 돌봐주신다고 해서 맡겼는데 이 지경 될 때까지 나한테 말도 안 해줬어. 알고 보니 안사돈이 손녀를 돌보다가 방치해서 탈수 증상까지 온 거였어요. 태어난 순간부터 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애를 소홀히 돌본 거였죠. 그런데 안사돈은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닐 뿐더러 애들은 원래 다 아프면서 크는 거라고 되레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말이죠. 저는 제 딸도 손녀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김서방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다 김서방이 퇴근하면 따라갔죠.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드디어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김서방이 젊은 여자와 함께 차에 타더니 한 호텔로 들어가는 거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는 장면,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들을 죄다 확보했죠. 또 저는 안 싸더니 제 딸을 학대하는 증거도 모았죠. 어느 날 저는 수진이에게 작은 녹음기를 줬어요. 수진아, 이거 주머니에 넣고 다녀.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 다 녹음해. 수진이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제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며칠 후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내용들이 담겨 있더군요. 야, 넌 왜 그렇게 맨날 우울한 표정이야? 김치장수 딸이 의사 집안에 시집와서 호강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딸 낳은 것도 모자라서 맨날 울기만 하고 그렇게 네가 못나게 구니까 남편이 바람피는 거 아니야. 이 모자란 것 같으니. 더 충격적인 건 물리적 학대의 흔적이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 팔에 멍이 들어 있었죠.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내가 청소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밀치셨어.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지만 애써 분노를 가라앉히며 우선 수진이의 팔 사진을 찍고 병원에 데려가 진단서를 받았죠. 그러면서 저는 서둘러 증거를 모은 뒤 하루라도 빨리 내 딸을 저 미친 집구석에서 빼내오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김서방의 불륜 상대가 누구인지 더 자세하게 조사하기 위해 흥신소에도 의뢰를 했어요. 흥신소의 조사에 따르면 김서방의 불륜 상대는 박민지라는 이름의 28살 간호사였죠. 그 여자의 SNS를 뒤져보니 김서방과 찍은 사진이 수두룩하더군요. 저는 그 계정을 캡처하고 사진들을 모두 저장했어요. 6개월 동안 저는 그렇게 김서방의 불륜 증거를 모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일은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는 거였죠.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도 상당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수진이는 아직도 망설였어요. 엄마, 그래도 김서방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애기 아빠인데 이렇게 이혼하는 게 맞나? 나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수진아, 언제까지 참을 거야? 이건 네 인생이야. 한 번뿐인 네 인생. 결국 수진이는 이혼을 결심했고 그렇게 저희 모녀는 반격을 시작하기로 했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폭탄은 김서방의 불륜 증거를 병원에 터뜨리는 거였죠. 월요일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수진이와 함께 김서방의 병원으로 갔어요. 손에는 그동안 모은 증거 파일이 가득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수진아, 네가 당한 만큼 돌려줘야지. 더 이상 참으면 안 돼.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간호사들이 수근거렸어요. 수진이를 알아본 거죠. 그도 그럴 게 이 병원 의사와 간호사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본처가 들이닥쳤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곧장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병원장님 좀 만나러 왔는데요. 어떤 일로 그러시죠? 김민준 의사의 불륜 문제를 좀 상의드리려고요. 여기 증거도 가져왔습니다. 제 말에 간호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곧장 병원장실로 안내받았죠. 닥터김 장모님이라고 들었는데 무슨 일이신지? 저는 서류를 꺼내 병원장 앞에 펼쳤어요. 김서방과 상간녀가 호텔에 출입하는 낯뜨거운 사진들이 차르륵 펼쳐졌죠. 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내 사위랑 바람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에 병원장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뻔뻔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 그쪽 심정은 이해가 가는 바지만 그래도 이게 사생활이지 않습니까? 딱히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꼴에 같은 의사랍시고 김서방 편을 드는 거였죠. 정말 짜증났지만 그래도 뭐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이렇게 말했죠. 네, 그렇게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런 추잡한 짓을 벌인 의사랑 간호사한테 과연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싶어 할까요? 병원 매출 반토막이 난 뒤에 그때도 사생활 운운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의 끝으로 증거들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제서야 병원장은 황급히 절 붙잡더군요. 저기 잠시만요. 대체 뭘 어쩌시려고요?
이 증거 사진들 인터넷에 다 올릴 겁니다. 여기 강남 성형외과 의사가 이렇게 추잡한 놈이라고 말이죠. 아이고, 그러시면 저희는 그쪽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서로 좋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 마시고 서로 좋게 해결을 해보시죠. 아니요, 얼마든지 고소하세요. 김민준한테 복수할 수만 있다면 그깟 벌금 100만 원 얼마든지 내줄 테니까. 제가 이렇게 세게 나오자 병원장은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더니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더군요. 그 말에 저는 당장 김서방을 해고하라고 요구했죠. 그런데 병원장은 고작 바람 한번 피운 걸로 젊은 의사 업계를 막아서야 되겠냐는 황당한 소리라더군요. 그 말에 저는 이 병원장도 답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느꼈고 결국 원래 계획대로 인터넷에 김서방의 불륜에 대해 폭로를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제일 큰 맘카페에 저희 딸의 이야기를 올렸어요. 그러자 바로 폭발적인 반응이 오더군요. 다음 날부터 김서방의 병원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환자들이 줄줄이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항의 전화도 빗발쳤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서방은 결국 병원에서 맨몸으로 쫓겨났다더군요. 그 정신나간 상간녀 간호사와 함께 말이죠. 하지만 저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폭탄은 안사돈을 겨냥한 거였죠. 저는 수진이가 녹음한 파일과 병원 진단서를 들고 경찰서로 갔어요. 여기 폭행건으로 고소를 좀 하려고 합니다. 폭언은 기본이고 폭행까지 했어요. 여기 진단서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검토하더니 고소장을 받아줬어요. 녹음 파일도 있으니 충분할 것 같네요.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후 안사돈에게 경찰 출석 요구서가 날아갔어요. 그날 저녁 안사돈한테서 전화가 왔죠. 당신 미쳤어? 우리 아들 백수 만든 걸로도 모자라 감히 나를 고소해? 미친 건 안사돈이죠. 며느리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때리기까지 했으면서. 내가 언제 때렸다고 그래? 증거 있어? 네, 있어요. 우리 딸 팔에 멍든 사진, 병원 진단서도 있고, 그리고 당신이 여태까지 폭언한 거 다 녹음돼 있어요. 이 미친 여자가 감히? 우리도 사람이에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후련하더군요. 그런데 진짜 대박 사건은 그 다음에 터졌어요. 글쎄 김서방이 명예훼손죄로 저를 고소한 게 아니겠어요? 뭐 예상은 했지만 정말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는 인간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은 오히려 제게 더 좋은 결과로 돌아왔답니다. 저와 김서방 사건을 조사하던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견된 거죠. 그건 바로 김서방이 무면허 시술에 연루돼 있다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 김서방은 간호사들에게 보톡스 시술을 시켰던 거예요. 의사만 할 수 있는 시술을 간호사에게 시킨 건 명백한 불법이었죠. 이 일로 인해 김서방이 일하던 병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환자들의 집단 소송도 이어졌죠. 무면허 시술로 피해를 본 환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거예요. 저는 의사가 직접 하는 줄 알았어요. 간호사가 한 거였다니 이건 사기예요. 결국 병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서방은 병원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됐죠. 동시에 안사돈 역시 저희 딸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대가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서방이 초췌한 몰골로 저희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인터넷에 올리셨던 글 좀 내려주세요. 제가 이제부터 수진이한테 정말 잘할 테니까 저희 부부 화해했다는 이야기도 써서 새로 올려주시면 더 좋고요. 그때 수진이가 나왔어요. 이혼 서류를 들고 말이죠.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 서명하기나 해. 우리 딸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가질 거고 위자료도 최대한 받아낼 거야. 수진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 웃기지 마. 난 너 같은 쓰레기랑 1시간도 더 못 살아. 김서방은 결국 단 한마디도 더 하지 못한 채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자기 엄마를 데리고 다시 찾아왔더군요. 안사돈은 예전에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비굴한 태도로 저희에게 싹싹 빌더군요. 사돈,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인터넷에 쓴 우리 아들 글 좀 내려주세요. 우리 아들도 그동안 반성 많이 했어요. 저도 잘못했고요.
그렇게 천하다고 우리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제 말에 안사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 누가 천한지 아시겠어요? 돈 있고 직업 좋다고 사람 무시하던 당신들이 진짜 천한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김서방과 안사돈은 자주 저희 집을 찾아와 제발 자기들 사정 좀 봐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저는 다 무시해버렸죠. 끝내 김서방은 더 이상 매달리지 못하고 이혼 소송에 서명을 했고 그렇게 수진이는 이혼녀가 되어 손녀와 함께 저희 집으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는지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왜 안 그러겠어요? 채 몇 년 살지도 못하고 이혼한 데다가 이제 갓난아기를 혼자 키워야 했으니까요. 또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처와 시댁에서 구박당했던 기억들까지 전부 수진이를 힘들게 하고 있었죠. 저와 남편은 그런 수진이를 꼭 안아줬어요. 울지 마, 수진아. 이제 다 끝났어.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다 괜찮아.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저는 수진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죠. 역시 엄마 김치찌개가 최고야. 시댁에서는 김치도 마음대로 못 먹었어. 왜? 시어머니가 김치는 천한 음식이래. 양식만 먹으래.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김치가 천하다니. 그 사람들이 더 천한 거지. 맞아. 그 당연한 사실을 왜 이렇게 늦게 깨달았는지 몰라. 어쩌면 나도 의사 부인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나 봐. 그게 다 뭐라고. 하지만 이제 그따위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 진짜 중요한 건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건데. 난 그동안 너무 바보였어. 미안해, 엄마. 나 때문에 엄마 아빠까지 마음고생하고. 아니야. 엄마 아빠는 너만 괜찮으면 다 좋아. 그러니까 우리 걱정은 말고 얼른 너 마음부터 추슬러. 다행히 수진이는 저희 부부의 지극정성 보살핌 아래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엄마, 나도 김치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 갑자기? 그동안 깨달은 게 많아. 정직하게 일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나도 엄마 아빠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 그리고 정말로 다음 날부터 수진이는 공장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김치 담그는 것도 서툴렀지만 금세 익숙해졌죠. 엄마 이것 봐. 내가 담근 김치야. 뿌듯해하는 딸의 모습이 예뻤어요. 더 놀라운 건 수진이의 아이디어였죠.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새로운 제안을 했죠. 엄마, 우리 김치도 브랜드화하자. 정숙김치라고 이름 짓고 스토리를 만드는 거야. 30년 전통 엄마의 정성이 담긴 손맛. 이런 걸 강조하는 거지. 그리고 온라인 판매도 시작하고. 수진이의 아이디어는 대박이었어요. SNS에 김치 담그는 과정을 올리고 엄마의 레시피를 공개했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와, 진짜 정성이 느껴져요. 이런 김치 먹고 싶어요. 주문 가능한가요? 그날 이후 미친 듯이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동네 식당 납품만 하던 우리가 전국에서 주문을 받게 된 거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저희 김치는 전국에서 사랑받는 김치가 됐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직원도 늘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을 고용했는데 다들 성실하게 일해주셨죠. 이대로만 간다면 수진이 시집 보낼 때 졌던 5억 빚도 금방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죠. 물론 그 사이 딸이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와 손해배상비 등이 있긴 했지만 왜인지 그 돈은 일절 손을 대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잘 뒀다가 나중에 손녀가 크거든 유학비로 쓰던지 딸이 알아서 관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김서방의 아버지 박가사돈이었죠. 사돈,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하지만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박가사돈은 그 사이 많이 늙은 모습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실 우리 집사람이 치매에 걸렸어요. 심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이젠 저도 못 알아봐요. 아무래도 요양원에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아시다시피 저희 아들도 백수가 돼서 돈을 못 벌고 있고.
그래서 말씀인데 염치 없지만 저희 아들이 매달 보내드리는 손녀 양육비 말인데요. 당분간만이라도 그 돈 좀 안 보내드려도 될까요? 원래는 저희 아들 녀석이 와서 부탁드려야 하는 게 맞지만 아시잖아요. 그 녀석이 워낙 못난 녀석인 거 차마 여기에 올 염두가 나지 않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박카사도는 창피한지 얼굴을 붉혔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어요. 별로 사돈어른 말씀이 납득이 되지도 않고요. 그렇게 돈 많다고 자랑하시더니 그 돈은 다 어쩌시고 손녀 양육비도 못 주신다는 건가요? 그게 병원에 고소를 당하는 바람에 저희 집도 급하게 팔고 저희도 정말 사정이 어렵게 됐어요. 정말 염치 없지만 당분간만이라도 저희 사정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수진이가 나오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대신 다신 찾아오지도 말고 우리 딸은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못을 박더군요. 박카사도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이를 잠시 바라보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곤 마지막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채 떠났습니다. 그렇게 박카사돈이 떠난 후 저는 수진이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수진아, 너 괜찮아? 혹시라도 너 저 집 저렇게 된 거 네 탓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쓸 것 없어. 다 인과응보야. 남을 그렇게 무시하고 괴롭힌 대가를 받는 거지.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 역시 마음 한구석은 씁쓸했어요. 한때는 그렇게 거만했던 사람들이 어쩌다 저런 거짓골이 됐나 싶었죠. 그래도 어쩌겠나요? 다 사필귀정, 자업자득인 것을요. 그들은 그들이 뿌린 씨앗을 거둔 것뿐이니까요. 오늘도 저희 공장에는 김치 담그는 소리가 정겹게 울려요. 직원들의 웃음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남 해코지하지 않고 남들 무시하지 않고 저의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